2026년에 지금 1분기가 다 가고 있어요. 3분의 1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다는 게 말이 되나? 별로 안 빠른가? 별로 안 빨라? 어때, 준호야? 많이 빠른 것 같아요. 아, 많이 빠른 것 같아? 어, 너무 충격적으로 빠른데? 어때? 지혜는 좀 빠른 것 같아? 빠른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는 제가 아까 오면 출근하면서 서창 쪽으로 이렇게 고속도로 타고 오면서는 못 봤는데, 저기 그 서울이나 제가 있는 수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데군데 벚꽃이 좀 폈어요. 안녕. 근데 여기는 아직, 머리 잘랐니? 네, 망했죠?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었는데. 아니 이거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었는데. 벚꽃이 폈더라고. 여기는 벚꽃이 아직 안 핀 것 같은데? 못 봤는데? 여기 벚꽃 폈니? 올라가냐? 여기 계시죠? 올라가냐? 지가 했으니까. 뭐지? 그 머리카락 자르면서 정신도 같이 정신머리도 같이 잘랐나?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제가 기사를 봤는데 올해 벚꽃이 평균보다 10일을 먼저 폈대요. 10일이나 앞당겨졌대. 난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나는 아직 그 벚꽃 구경을 즐기는 그 커플 무리들을 맞이할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씨발, 왜 또 10일이나 먼저 펴가지고, 근데 내가 그 꼴불견한 광경들을 제가 10일이나 먼저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왜? 지훈이 벚꽃 보러 갈 여자친구 있어요? 네, 오래 사귀었어요. 오래! 진짜? 아니에요. 야, 그렇게 시무룩하게 아니에요. 뭐 이러면 제가 마음이 아프잖아. 괜찮아요. 인생 다 혼자 사는 각자 도생하는 거죠. 뭐. 제가 이걸 3학년 그리고 이렇게 친구들 내년 대입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말하는 게 맞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수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특히 3학년 수업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선생님, 대학 가면 뭐 남자친구 생기나요? 여자친구 생기나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거든요. 생기나요? 이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경험담에 비추어서 말을 해주기에는 제가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빼고는 다 잘 하더라고요. 알아서 나는 못했는데 알아서 다 잘 하대. 쌤, 네. 책 없어요. What the fuck? 왜요? 학교 사문학에 있나 봐요. 오 마이 갓. 잠깐만 이거 프린트 좀 부탁해야겠다. 일단 알겠습니다. 6페이지. 네 번째 시간이다. 맞아요. 벌써 4번째 시간이에요. 유유. 시간이 너무 빠르지 않나요? 벌써 4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까지 이어서 융합형 좀 연습을 해보고 다음 주에는 이제 한 세트를 완성형으로 풀어볼 거거든요. 근데 2026학년도 6월 모평 지문을 보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연습했던 융합형 지문은 나오고 가의 화법이 나오고 나의 뭐가 나오는 거였지? 작문이 나오는 거였어. 그치? 근데 이 2026학년도 6월 모평 지문 같은 경우에는요. 가의 뭐가 나오냐면 작문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나의 화법이 나옵니다. 가의 작문이 나오고 나의 화법이 나오는데 이게 순서가 뭐 뒤집혔다라고 해가지고 크게 달라질 건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결국 똑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들, 문제 푸는 순서 어떻게 정해? 단독에서
그치. 단독에서 융합으로. 그래서 우리가 가 읽고 나서 소거할 수 있는 선지들 풀고, 그 다음에 나 단독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가나 융합형 문제, 보기 문제를 풀라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가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 풀고 나 지문으로 넘어갈 때 이때 뭘 찾아야 된다? 가 지문과 나 지문의 그렇지, 연결점을 찾아야 된다. 우리가 해줘야 될 것들은 똑같아요. 해줘야 될 것들은 똑같은데 제가 여기서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우리 6페이지에 맨 위에 발문부터 한번 잠깐만 볼까요? 발문. 뭐라 돼 있냐면 가는 글이긴 글인데 무슨 글이냐? 가는 시사 비평 동아리에 지원하기 위해 학생이 작성한 비평문이라고 돼 있어. 비평문에 우리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 비평문.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장문은요. 설명문이었어. 안내문. 그쵸? 근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 볼 장문은 비평문이라는 갈래인데 이 비평문의 갈래상 특징을 우리가 잠깐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문제로 넘어갈 거예요. 일단 비평문이 혹시 뭐야? 비평문이 뭔지 아는 사람 있나? 비판! 근데 비평문을 비판이라고 이야기하면 범위가 너무 좁아져요. 비평이란 것의 우선 사전적 뜻은 뭐냐면 얘는 가치를 논한다는 뜻입니다. 가치를 논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뭐뭐 해야 한다. 혹은 무엇이 옳다. 혹은 무엇이 그르다와 같은 가치 판단과 관련한 영역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글 자체가 가치 판단을 이야기하는 글이라는 건 우리는 비평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꼭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설명문과는 다르게 비평문에는 그 필자, 글쓴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뭐가 담겨 있어요? 주장이 담겨 있어요. 비평문은 뭘 이야기하는 글이다? 필자가 뭐뭐 해야 된다. 필자가 어떤 화제에 대해서 야 이건 옳아. 야 이거는 옳지 않아 라고 주장하는 글이기 때문에 그 글쓴이의 반드시 찾고 그 수업에 얼마나 잘 융합이 되어 있는가,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 포인트를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설명문하고는 이 갈래 글의 특성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어떻게 성격이 다른지 아마 좀 눈에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요거 한 세트 4번부터 8번까지 있거든요. 4번부터 8번까지 5문제 푸는데 제가 시간 7분 30초 드리겠습니다. 7분 30초 드릴 테니까요. 잠깐만요. 제가 아직 잠깐만 타이머 좀 잠깐만. 4번의 답은 1번, 5번의 답은 3번, 6번의 답은 3번, 7번의 답은 2번, 8번의 답은 1번입니다. 1, 3, 3, 2, 1. 자, 그럼 얘가 또 장문이 이번엔 어떻게 화법으로 또 융합이 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볼 건데요. 나는 얘들아, 대화는 대화인데 말하기는 말하기인데 발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 나는 어떤 말하기, 그죠? 면접이라고 되어 있지. 근데 면접은 뭐 하는 거야? 면접이 정확히 뭐 하는 거지? 사람 뽑는 거. 사람 뽑는 거. 사람을 뽑으려면 뭐 해? 그 사람 앞에 두고 뭐 해? 면접은? 질문해요. 그치, 질문하죠. 면접은 결국엔 뭐야? 묻고 답하기야. 묻고 답하기. 그러면 우리가 면접과 관련한 화법이 이제 요즘 종종 나오고 있는데 면접은 결국 묻고 답하기라고 했었잖아. 그럼 너네들이 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 읽으면서? 묻고 답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질문. 이걸 도대체 얘가 이걸 왜 묻는지, 뭘 묻는지를 봐야 되고 왜 물어보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면접은 면접자의 이 지원자의 답변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답변이 결국 세부 내용이 되기 때문에 답변도 중요하긴 하지만 면접에서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질문이야. 면접자가 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어떤 질문을 하는지 우리가 질문을 정말 꼼꼼히 잘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1문단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신의 일상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고 누리소통망에 공유하는 인증샷은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으로 하나의 현상이 되었다. 스마트폰으로 인해 언제든 사진과 영상을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고 이로 인해 일상에서 자신을 표현할 기회가 확대된 것을 그 배경으로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얘들아, 1문단의 첫 번째 문장부터 지금 사실 뭐가 나오고 있냐면 인증샷에 뭐가 나오고 있어요? 근황? 배경? 정보? 시선? 야, 더 해봐. 뭐 더 해봐. 개념 나죠? 개념이죠. 정의죠. 그쵸? 우리 얘들아, 그 비문학 텍스트를 읽을 때, 정보 텍스트를 읽을 때 수식어는 곧 뭐라고 생각한다 그랬어? 서술어라고 생각하라 했었잖아요. 인식 뭐라고 돼 있어? 자신의 일상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고 누리소통망에 공유하는 인증샷이라고 돼 있지. 그럼 1문단의 첫 번째 문장부터 지금 뭐가 나왔냐면 인증샷의 개념, 정의가 나오고 있단 말이야. 일단 너네가 비문학 이제 많이 독서 지문 풀어봐서 알겠지만 첫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부터 어떤 화제의 개념을 제시했다, 정의를 제시했다라는 건 이게 결국 뭐라는 거야? 글의 중심 화제라는 겁니다. 1문단에서 첫 번째 문제, 우리가 글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냅다, 야, 뭐뭐는 뭐뭐다. 이거는 뭐냐면 으로 시작한다는 건 뭐야? 그 화제에 대해서 앞으로 끝까지 주구장창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너네 3월 모의고사 풀어봐서 알겠지만 그 도파민 지문에서도요. 첫 번째 문장부터 뭐라 나와? 도파민은 운동 뭐 조절 뭐 보상 및 심리 뭐 동기부여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다라고 나오죠. 첫 번째 문장에서 정의가 나왔다는 건 그게 뭐라고요? 중심 화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인증샷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했는데 얘는 갈래가 뭐라 그랬어? 비평문이라 그랬잖아.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 첫 번째 문장 읽고 얘 인증샷 좋아하나? 싫어하나? 인증샷 찍어야 되나? 이 인증샷 찍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밑에 글을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인해 언제든 사진과 영상을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고 이로 인해 일상에서 자신을 표현해야 할 기회가 확대된 것을 그 배경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뭐 인증샷 너네 제일 많이 올리는 플랫폼이 어디야? SNS 인증샷 어디다 제일 많이 올려? 인스타. 스토리 주구장창 맨날 올리잖아. 그지? 버터떡 인증샷 뭐 이런 거. 버터떡 스토리 뭐 이런 거. 야, 요즘은 버터떡도 이제 지난 거 알아? 그죠? 두쫑쿠 다음, 봄동 비빔밥 다음, 버터떡 다음 있는 거 알아요? 알아? 몰라요? 창업떡. 본 적 있어? 릴스 본 적 있어? 본 적 있어? 아, 유튜브 쇼츠? 아, 요즘은, 너무 유행이 빨라요. 미친 것 같아. 이제 슬슬 유행이 갔어. 요즘은 창업떡이라고 그 호박 인절미가 더 유행이야. 미친 것 같아. 아직 저는 이제, 버터떡까지는, 그러니까 두쫑쿠, 봄동 비빔밥, 버터떡까지는 제가 이제 따라가고 있었는데, 아직 창업떡은 못 먹어봤거든요. 창업떡 유행 아직 못 따라가 봤는데. 너무 빨라요. 미친 것 같아요. 버터떡 먹어본 사람 있니? 아무도 없어요, 버터떡? 실망이 크다. 어디 판다고요? 여기 밑에 빵집에 팔아요? 버터떡을 아직도 안 먹어본 말이야? 야, 이래가지고 뭐 앞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젊은이들 일을 할 수 있겠어? 제가 며칠 전에 수업하고 있는데, 며칠 전도 아니야. 오늘 무슨 일이죠? 오늘 화요일이죠. 이틀 전에 제가 일요일에 수업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엄마한테 문자가 와 있는 거야. 쉬는 시간에 잠깐 핸드폰을 확인하니까 사진을 엄마가 막 몇 개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왜 갑자기 사진을 보냈지? 하고 문자를 봤는데 엄마가 제가 이제 출근하기 전에 엄마가 나가면서 저희 오늘 친구들 만나러 갔다 온다고 나갔었거든요. 엄마가 무슨 베이커리 카페에 가서 자기 버터떡 먹어봤다고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보낸 거야. 그래서 내가 어? 버터떡 유행어 어떻게 알았어? 제가 막 그랬었거든요. 아, 우리 엄마도 50대 중년 여성도 먹어본 버터떡을 지금 아무도 안 먹어봤다는 거야? 개탄스럽다. 유행에 좀 민감해져야죠. 트민남. 이제 응. 수험생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옌병 책이나 갖고 와. 아니, 야, 버터탕 안 먹으면서 뭐 수험생이나 하지 말고 야, 책이나 갖고 와. 이 문단 읽어볼게요. 자신의 일상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고 누리소통망에 공유하는 인증샷은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으로 하나의 현상이 되었다. 스마트폰으로 인해 언제든 사진과 영상을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이 뭐야, 죄송해요. 제가 1문단을 떨렸거든요. 인증샷 현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들은 인증샷이 자기 과시와 허세에 기인한 보여주기식 행위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인증샷에는 운동이나 독서 등 자기 개발과 관련한 점도 있다는 점에서 인증샷 현상의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 아, 이 문단에서 이제 이 비평문의 가닥이 나오네요. 인증샷의 가치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필자는 지금 인증샷 어떻대요? 인증샷의 어떤 측면에 주목해야 된다? 그치.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해야 된다. 그럼 얘가 도대체 왜 인증샷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가 앞으로 나오게 되겠죠. 예를 들어 운동 인증샷은 자 예를 들어라고 대놓고 표지가 나와 있으니까 뭐 장문이니까 이건 글쓰기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화법 지문 읽을 때 말하기 방식 나오면 보이는 대로 좀 체크를 하는 것처럼 장문에도요 읽으면서 글쓰기 방식 뭐 예시를 활용하였다 이런 것들 보이면 체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안 보이면 그냥 나중에 선지 보고 찾으면 되긴 하는데 내가 굳이 보이는데 하고 이렇게 넘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운동 인증샷 신체에 대한 관심을 높여 꾸준한 운동 습관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제 친구들도요, 요즘 러닝 기록을 그렇게 올려요. 러닝 인증샷을 그렇게 올리거든요. 그 나이키 그 러닝 어플이 있잖아요. 아, 맨날 올려요, 맨날. 근데 요즘 진짜 별의별 애들이 다 뛰어. 왜 이렇게 다 뛰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왜 러닝이 유행하는 거야? 나 진짜 이해할 수 없네. 아, 다들 막 뛰고 건강해지고 다들 막 날씬해지고 멋있어지고 쉽지 않아요. 아, 따라가기 쉽지 않아. 이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활동이 동기를 유발하여 개인의 실천 의지를 북돋우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땡땡고 정땡땡 학생은요. 내가 운동하는 것을 누군가 알아주니 동기부여가 되고 작심삼일로 그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라고 인터뷰에서 밝혔대요. 또 다른 경우로 책을 읽은 후에 감동과 생각을 공유하는 독서 인증샷은 독서의 동기로 작용함으로써 위축되었던 독서 문화를 활성화하고 있다. 좋은 글귀나 자신의 감상을 누리소통망에 공유하는 데서 나아가 이를 책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로 이어가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독서 자체를 멋진 활동으로 인식한다는 의미의 텍스트 힙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난 것이 그 근거이다 라고 되어 있어. 이게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수험생이니까 이 텍스트 힙과 관련한 뭔가 유행이라고 하면 유행인가? 그런 현상들을 아마 많이 못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들 인스타나 이런 데서 많이 못 봤을 거거든요. 텍스트 힙은요, 지금 어느 정도의 현상까지 왔냐면요. 대학원에서, 국어교육 대학원에서 이 텍스트 힙과 관련한 현상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도 해요. 이거를 성인들의 독서 현상과 결부를 시켜가지고, 야, 텍스트 힙이 이런 건데, 요즘 이런 거 가지고 독서를 한다고 하는데, 이걸 교육에 접목시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정도로 텍스트 힙이 상당히 뜨거운 감자거든요.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내년에 대학교 가고 하면은 보게 될 것들 중 하나가 뭐 그런 거 있거든요. 그냥 책을 읽고 사진을 찍어.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 사진을 찍어서 스토리에 올리는 거야. 근데 거기에 이제 약간 진짜 좀 힙하게 가려면요. 무슨 문구를 달면 안 돼. 그냥 그 사진만 책만 올려야 돼.
아니면 이제 책에다가 이제 자기 뭐 밑줄을 긋거나 형광펜을 이렇게 칠해. 자기가 좋아하는 글귀에다가. 글 찍어서 올리는 거야. 진짜 힙하게 올리려면 뭐만 올려야 된다? 그 책 사진만 올려야 돼요. 그 글귀 사진만. 그럼 그걸 통해서 뭐야? 아, 나는 이 책을 읽고 나는 이 글귀에 감명받은 사람이다 라는 걸 드러내는 거죠. 근데 그게 아무리 보여주기식이다. 허세며 뭐 지적 허영심이고 허세고 지금 뭐 꼴값을 떠내라고 하지만 그 꼴값도 뭐 해야만 떨 수 있는 거야? 그 책을? 읽어야만 떨 수가 있는 거야. 그게 책을 읽는 걸로 이제 유도가 된다면 결국엔 선수는 아니라는 거지. 어쨌든 인증샷의 긍정적인 측면을 지금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사례 두 가지 나왔죠. 어떤 사례? 운동, 또? 책, 독서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러이러한 현상 때문에 어떻다? 인증샷이 긍정적인 현상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땡땡 온라인 서점에 따르면 2025년 2월 기준 1020 세대의 도서 구매량이 전원 동월 대비 9% 증가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인증샷이 바람직한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는 공부 인증샷, 절약 인증샷, 봉사 인증샷 등에서도 흔히 나타난다. 너네 공스타그램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본 적 있죠? 이처럼 다양한 인증샷은 행위의 동기로 작용하여 가치 있는 행위를 이끌 수 있다. 따라서 인증샷의 현상의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이를 가치 있는 생활 양식 확산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뭐뭐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문장이 마무리되고 있죠. 왜? 이게 뭐기 때문일까? 가치, 비평문, 가치 판단이 들어간 비평문이기 때문에 결국엔 필자가 뭐뭐 해야 한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인증샷의 긍정적인 측면을 사례를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려면 그래서 인증샷의 긍정적인 측면이 먼 데까지 가야겠죠. 그죠? 그러면 이 장문 텍스트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가장 잘 드러내는 문장, 한 문장 찾으라고 한다면 어떤 문장이라 할 수 있겠어? 인증샷이 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죠? 어떤 문장을 보면 알 수 있어? 이처럼. 장난 아닌데? 이처럼 다양한 인증샷은 행위의 동기로 작용하여 가치 있는 행위를 이끌 수 있다. 인증샷이 긍정적인데 왜 긍정적이냐면요. 얘는 뭐로 작용한대요? 행위의 동기로 작용하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그래서 이 인증샷 가지고 앞으로도 잘 먹고 잘 살아보자로 마무리되고 있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 구체적인 긍정적이다 였어. 그치? 그럼 그게 이 대화, 다음 나올 담화에 얼마나 잘 묻어있는지를 생각을 하면 되겠죠. 화법 지문 보기 전에 우리 작문 단독 문제 풀 수 있는 것들 한번 풀어봅시다. 몇 번 문제 풀 수 있죠? 4번부터 그쵸 풀 수 있겠죠. 글쓰기 방식 이거 우리 화법에서 맨날 화법이 먼저 나오면 4번에 말하기 방식 물어보는 거고 작문이 먼저 나오면 4번에 뭐 물어보는 거야? 글쓰기 방식 물어보는 거야. 아니 고정이야. 얘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답만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답은 1번이죠. 인증샷 현상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일관된 관점을 중심으로 해석한다. 운동 독서 나오면서 뭐 인터뷰 알려주고 통계 자료까지 알려줬죠. 그죠?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나? 제가 아까도 오전에 어떤 학생한테 3학년 학생한테 질문을 받았는데 화법과 공교롭게 딱 화법과 작문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학생이 질문하는 것들을 쭉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화법과 작문 선지를 너무 깊게 들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떠어떠한 현상이 논의의 배경으로 제시되고 있다. 뭐 그런 선지였는데 선생님 논의의 배경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배경인가요? 하면서 선지를 너무 깊게 들어가더라고. 논의의 배경이라고 한다면 뭐야? 그냥 그거 이야기하기 논의의 배경이 되는 거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지금 4번에 1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고 사례 나오고 뭐 인터뷰까지 나오고 통계 자료까지 나왔잖아.
그럼 이거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일관된 중심으로 해석한다. 그냥 대부분 맞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긴 한데 혹시나 이런 것들을 간혹가다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사례는 사례인데 이거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을 간혹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문학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장면의 생략을 통해 속도감을 높이고 있다. 이런 선지가 나오면 선생님 생략은 조금 생략된 것 같긴 한데 이게 속도감을 높였다고 볼 수 있나요? 더 빨라야 속도감 느껴지는 거 아닌가요? 하면서 약간 좀 과하게 깊게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 우리가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특히 독서나 문학에서는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겠지만 얘들아 화법과 작문에서는요 그냥 만큼만 들어가시면 돼요. 그냥 직관적으로 선지를 보시면 되고요. 굳이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선지를 꼬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고할 때. 이건 뭐야? 운동 나오고 독서 나오면 구체적인 사례인 거야.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은 가의 사문단의 초고이다 라고 돼 있어. 얘들아, 우리가 이 초고 고쳐쓰기 문제 풀 때 선생님이 반드시 잘 봐줘야 될 게 발문 조심하라 했었잖아요. 얘들아, 5번 문제 보면 다음은 가의 사문단의 초고이다 라고 돼 있어. 그러면 문제에 나온 그 네모 박스를 보기라고 할게요. 보기가 먼저야, 제시문이 먼저야? 보기를 쓰고 나서 제시문을 썼다라는 거야.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발문 조심하라 라고 한 겁니다. 어떤 것들은 제시문 먼저 보여주고 다음은 가의 사문단을 뭐 고쳐 쓴 내용이다 라고 하면서 보기에다가 고쳐 쓴 거 나오잖아요. 얘는 오히려 뭐야? 보기를 제시문 전에 고쳐 쓰기 전에 걸 보여주는 거야. 초고 나오고 고쳐 쓰기 나오면 우리 항상 뭐 보면 된다? 뭐만 체크해주면 돼요? 차이점만 체크해주면 된다라고 했었죠. 고쳐쓰기 문제는 뭐만 보라? 차이점만 보라. 자, 이와 같이 인증샷이 바람직한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흔히 나타난다. 뭐 공모전 캠페인 이런 거 있고요. 넓은 인간관계의 기반을 형성해서 가치 있는 행위를 이끌 수 있다로 썼다가 이와 같이 인증샷이 바람직한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공부, 절약, 공사 이런 거에서도 흔히 나타나고 그래서 인증샷은 행위의 동기로 작용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가치 있는 생활 양식 확산의 기회로 삼으렴 이라고 바꿔 썼대요. 자, 얘도 뭐 적절하지 않은 건 물어보는 문제니까 제가 답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몇 번이죠? 3번이죠. 보기에 얘들아 예상 독자 명시에서 수정한 부분이 있어 없어? 없어. 제시문의 예상 독자 명시에서 수정한 부분이 있어 없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예상 독자를 명시한 부분은 없습니다. 없으니 얘는 그냥 병신 하고 3번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는 거고요. 어렵지 않죠? 괜찮나요? 혹시 4번, 5번 중에 질문 있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네, 그러면 우리 바로 화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저는 인스타를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인스타 스토리라든지 이런 거를 자주 올리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 친구 중에서 진짜 스토리 많이 올리는 스토리 맨날 바느질 하는 애가 있어. 그 스토리 바느질이라고 알아? 그 스토리 많이 올리면은 인스타 보면 이렇게 그 스토리 간격이 짧아지잖아요. 땀이 짧아지잖아요. 겁나게 많이 올리면 더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스토리 바느질이라고 하거든. 제 친구들 중에 진짜 스토리 많이 올리는 애가 있어. 그냥 인스타 들어가면 스토리 이렇게 쭉 나열돼 있으면 맨날 그 맨 앞에 뜨는 애들. 저는 스토리를 잘 안 올리는데 예전에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만나면은 우리 이렇게 만났다고 이렇게 태그를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것도 이제 귀찮아서 리그램을 잘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로 좀 서운해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우리 다 같이 만난 거 올렸는데 너 왜 리그램 안 하냐? 뭐 우리 만난 걸 숨기는 것이냐? 말하면서 약간 좀 서운해하는 친구들이 있길래 이제 스토리 태그를 당하면 리그램 정도는 하는 편. 근데 제가 먼저 막 이렇게 게시물이라든지 스토리를 잘 올리는 편은 아니거든요. 인스타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이제
뭐 학생들한테 제 인스타그램 계정을 뭐 숨기는 건 아니에요. 숨기는 건 아닌데 이제 내가 뭐 수업 시간에 굳이 야 내가 인스타 아이디 이거다라고 알려줄 일이 없으니까 그냥 안 알려주는 거지 제가 뭐 굳이 숨기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을 하기 전에 내 인스타 계정을 막 찾아내는 학생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전에 작년에도 그 남고반이었는데 수업을 딱 들어갔는데 애들이 막 뭐였지? 뭐라 그랬더라? 쌤 어제 뭐 친구들 만나셔서 뭐 성수 어디 가셨다면서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씨발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하니까 내 인스타 스토리를 봤대. 너가 내 인스타를 어떻게 아니? 했더니 곽서진 치니까 나오던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씨랑 같이 하면은 막 아주 흔한 뭐 김민지처럼 아주 흔한 이름은 아니다 보니까 대충 이름 치고 뭐 연락처 등록되어 있고 하면은 이게 떴나 봐요. 찾으면 이렇게 보이나 봐. 그러면 이제 뭐 걸면 굳이 제가 막 차단을 한다고 제자가 내 인스타를 감히 팔로우해서 막 차단 뭐 이러지 않거든요. 저 다 이제 받아줘요. 저 다 마팔 받아주는데 이제 그 친구는 이제 몰래 들어와서 보고 이제 팔로우는 안 걸고 나한테 이제 조용히 하고 있다가 수업 때 들어가가지고 쌤 어제 뭐 친구들이랑 성수 가셨죠? 막 이랬던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알았어 하니까 이제 인스타로 봤다 그러더라고요. 미친 아가들이 많습니다. 뭐 재현이 몇 번이요? 아까 5번에 네. 약간 재현을 추가한다라고 2번 현재 나왔는데 뭔가 약간 강하게 의도를 말하는 그런 문장? 뭐 그런 뜻. 강하게 의도를 말한다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강하게 말한다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제안하다 할 때 그 제자입니다. 제안하는 말. 그럼 뭐야? 뭐뭐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뭐뭐 할 것이다.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 보자. 이런 것들이 제안이에요. 그래서 야 강하게 야 앞으로 우리는 무조건 뭐뭐 해야 돼. 까지 안 가도 됩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생활 양식 확산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까지도 뭐가 되는 거야? 제언이 되는 거야. 제언은 쉽게 말해서 제안하는 말입니다. 뭐뭐 해보지 않겠니? 까지 들어가면 다 제언이에요. 좋습니다. 좋아요. 이런 질문 좋습니다. 제언의 뜻 몰랐던 친구는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면접으로 한번 가봅시다. 도대체 이 인증샷의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했던 이 장문이 면접에 얼마나 융합이 되어 있는가 봅시다. 지원자,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이땡땡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아리는 사회 현상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비평문을 작성해 공유하는 활동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 장문이 먼저 나왔나?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하면서 그런 활동이 어떤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으면서 사고를 확장할 수 있고 나아가 그런 활동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답변이네요. 만약 동아리에 들어오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습니까? 이유를 포함해 말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비평문을 모아 출판을 하고 싶어요. 활동 성과가 한 권의 책으로 나온다면 더 많은 친구들과 공유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출한 비평문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선택하신 글감이 왜 현 시점에서 논의될 만한 사안이라고 보셨나요? 자, 우선 이게 면접이니까 너 들어오면 우리 동아리 면접이죠? 동아리 면접이니까 이 질문자의 질문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우선 우리 활동, 우리 동아리 어떻게 생각하니? 처음에 물어봤었고 두 번째 질문, 야, 너 동아리 들어오면 어떤 활동할 거니? 물어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 내용으로 가서 이 학생이 쓴 장문, 이 텍스트와 관련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최근 다양한 활동을 인증샷으로 올리는 친구들이 많아 인증샷 현상이 청소년의 삶과 연관된다고 생각을 했대. 그렇군요. 혹시 비평문을 쓰기 전에 인증샷 현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충분히 검토하셨나요? 네, 비평문을 쓸 때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저의 관점뿐 아니라 다른 관점도 살펴보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얘는 분명히 인증샷 현상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글이었는데 부정적인 측면을 이 텍스트에서 이야기했나요? 안 했나요? 했어요. 어디 부분? 그치, 이 문단에서. 누군가는 보여주기식인, 과시, 허세기나 보여주기식이라고 지적한다! 라고 자기와 상반된 관점에 대해서도 제시를 하긴 했었어, 분명히. 그래서 이 학생 1이, 근데 그거는 명시적으로 비판하지 않았어. 그럼 네가 그 지적이 지닌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니? 그러한 지적은 자기 표현 양상의 일부에 불과한 과시와 허세를 인증샷의 주된 특성으로 본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에게 보이기 위해 외면에만 치중하는 경우보다는 인증샷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과 자기를 표현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증샷이 독서 문화 활성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근거로 구매량 증가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네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니?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별로 연관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부족한다고 생각한대요. 또 다른 근거 자료와 달리 타인의 소감을 직접 제시한 부분이 있는데요. 타인의 소감을 직접 제시한 부분이 뭐였죠? 그치, 동기부여, 인터뷰. 정땡땡 학생 인터뷰 갖고 왔었잖아, 그치? 이런 것들 생각나는 거 있으면 우리 가에서 끌어오면서 읽어줘야 된다라고 했었죠, 저번 시간에도 분명히. 근데 이제 그거 끌어오겠다고 굳이 뭐였지 막 할 필요는 없지만 생각이 나는 키워드들은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참여자의 실제 목소리를 직접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의 공감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활용했다. 그 다음에 공통 질문이다. 왜 너를 뽑아야 하니? 저는 뭐뭐뭐 해서 적합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화법이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자, 그래서 결국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면접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뭐다? 면접은 그냥 묻고 답하는 거. 묻고 답하기.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봤는지, 얘가 대답을 제대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져가면서 읽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6번은 우리가 융합 문제니까 맨 마지막에 풀어야 되죠. 몇 번 문제로 넘어가면 돼? 7번 문제, 그치? A의 발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A가 좀 짧아요. 그죠? 앞부분이에요. 면접 앞부분. 1번. 학생 1은 학생 2와 달리 지원자와 공유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관련 경험을 묻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너 이런 거 해본 적 있니? 경험 물어보는 부분은 없어요. 그죠? 그런 질문은 없죠. 2번. 학생 2는 학생 1과 달리 예상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질문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 자, 학생 2의 그럼 질문을 우선 보면 돼. 학생 2가 뭐라고 했어? 만약 들어오면 너 뭐 하고 싶니?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거 가정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답은 몇 번? 2번.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답변에 대한 조건을 추가하며 질문하고 있다. 그런 적은 없고요. 지원자는 학생 1의 질문을 재진술하면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뭐뭐라고 하신 거 맞으시죠? 뭐 이런 거 부분은 없잖아요. 지원자는 학생 2의 질문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활용하여 답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지 생각을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객관적인 정보를 할 수가 없죠, 당연히. 답은 몇 번? 2번. 어렵지 않고. 8번 문제 넘어가 볼까요? 답변 전략을 고려할 때 A에 들어갈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답변 전략, 내 특성을 밝히기 위해 타인의 평가를 인용해야 되고요. 실제 경험을 언급해서 그동안의 노력을 제시한대요. 얘들아, 이렇게 생겨먹은 거 우리 사실 화법보다는 어디서 많이 봤었냐면 작문 문제 풀 때 우리가 추가할 내용 하면서 이렇게 생겨먹은 거 몇 번 봤었죠. 그렇죠? 똑같아요. 그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뭐만 바꾼 거야? 말하는 걸로 바뀌었을 뿐이야. 그럼 타인의 평가 인용하고 그동안의 노력을 제시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얘도 답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답은 몇 번이야? 1번. 선생님들한테 이러이러한 말을 자주 들었다. 평가 인용했고. 그 다음에 저는 지금까지요. 다양한 기사를 읽고 비평문을 작성해왔다. 실제 경험, 노력 제시하고 있죠. 어렵지 않다. 이런 거 틀리면 돼, 안 돼, 이제.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네.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잉. 자, 마지막 6번 문제. 작문과 화법이 융합된 보기 문제. 얘들아, 이거는 사실상 우리 작문 문제 풀 때도 3점짜리 보기
세부 내용 일치 풀 때 선지도 대조해야 되고 보기도 대조해야 되고 지문도 대조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으니 너무 급하게 풀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꼼꼼히 하나하나 대조해가면서 풀어라 라고 했었죠. 자, 다음은요. 학생 1과 학생 2가 면접 질문을 준비하기 위해 작성한 메모래요. 이걸 활용해 만든 나의 질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가의 기억과 관련하여. 그럼 가의 기억이 뭔데? 인증쇼세? 정의 파트네요. 그쵸? 개념. 화제의 시의성에 관해 작성한 메모 1의 내용은 그럼 화제의 시의성에 관해 작성한 메모 1의 내용 둘 중에 뭐야? 화제의 시의성에 관해 작성한 메모의 내용이 뭐죠? 시의성이 뭐예요? 아! 시사하면서 근데 어떻게 풀었지? 시의성이란 말을 모르는데? 저는 늦게 받아서 6번만 못했어요. 푼 사람, 지훈아. 시의성이 혹시 뭔지 알아? 시의성이란 말은 자주 나와요. 요거는 이제 적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는 특정 시점의 상황과 맞는가? 그때의 사회나 그때의 이제 사정, 그때 시대의 요구에 잘 맞는가? 그 시대의 요구사항을 잘 반영하고 있는 성질을 시의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트렌드 잘 따라가고 있니? 이게 요즘 트렌드니? 를 이야. 적절하게 그때 그 사회에 필요한 사회에서 주목하고 있는 그 화제들을 잘 따라가고 있니? 트렌드 반영하고 있니? 그게 시의성이거든요. 그러면 화제의 시의성에 관한 화제의 시의성에 관해 작성한 메모의 내용 뭐죠? 인증쇼 현상. 그치. 그게 화제의 시의성에 관한 작성한 메모야. 이거는 이러이러한 내용은 나에서 화제를 선정한 이유를 묻는 학생 1의 질문으로 구현되었대. 자, 나에서 화제를 선정한 이유를 묻는 여기서 한번 끊어줍시다. 묻는에서 끊어주고 학생 1에서 한번 학생 1 이렇게 끊어줍시다. 그럼 인증쇼 현상과 관련해서 화제의 시의성에 관해 작성한 메모 1의 내용까지는 맞지? 그 메모 내용은 있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장문 문제 풀 때처럼 최대한 선지 자르라고 했었죠. 화제를 선정한 이유를 묻나요? 우선 나에서 화제를 선정한 이유를 묻는 부분이 있나요? 어디죠? 그치, A 바로 밑에. 왜 그게 현 시점에서 논의될 사회적 현상이라고 보나요? 물었고. 그거 학생 1이 물어보는 거 맞아요? 이렇게 체크하셔야 돼요. 세 가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2번. 가의 니은과 관련해서 가의 니은이 뭐지? 누군가는 인증쇼 현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그럼 그거와 관련하여 필자와 상반되는 관점의 문제점에 관해 작성한 메모 2의 내용은 자, 그럼 메모 2에 필자와 상반된 관점의 문제점은 뭐지라고 작성이 되어 있네요. 그럼 내용까진 맞네. 나에서 현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의 문제점을 묻는 학생 1의 질문으로 구현되었다. 그러면 나의 현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의 문제점을 물어보는 부분이 있나요? 현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 인증샷을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문제인가요? 왜 문제가 되나요? 라고 문제점을 묻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죠? 그렇군요. 그 단어죠. 그치? 그거 누가 말했어?
학생 1이 물어본 거 맞으니까 얘는 맞는 말이 되는 거야. 3번. 가의 디귿과 관련하여 가의 디귿이 뭐죠? 긍정적 측면, 그치? 가의 디귿과 관련하여 다양한 관점을 살폈는지에 관해 작성한 메모 2의 내용. 그러면 다양한 관점을 살폈는지에 관해 작성한 메모 2의 내용이 뭔데? 한쪽의 관점만 살핀 것은 아닌지라고 메모의 내용이 있지? 그지? 여기까진 맞아. 앞부분은 맞아. 나에서 쓰기 과정에서 검토한 관점들을 그래서 밝혔는지 여부를 묻는 학생 2의 질문으로 구현되었대. 자, 쓰기 과정에서 검토한 관점들을 그래서 밝혔나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쓰기 과정에서 검토한 관점들을 그래서 밝혔나요? 를 물어보는 건 없어요. 그럼 학생 2는 검토한 관점들을 그래서 밝혔는지 여부를 묻진 않아. 그럼 학생 2는 봤어? 그치, 네가 쓰기 전에 봤니?를 물어보는 것이 그 다양한 관점들을 글에다가 넣었니?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밝혔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얘는 뭘 물어보고 있다고? 읽어봤니? 그치. 그걸 물어보고 있다고.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야? 3번이 되는 거야. 이게 막상 시험장에서 내가 시간 안에 풀라고 하면 잘 안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학생 2가 언뜻 비스무리하게 물어보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제가 보기 읽고 선지랑 진짜 하나하나 다 잘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야. 대충 보니까 다양한 관점 이거 물어보긴 했거든. 근데 물어보는 그 포인트가 달랐던 거죠.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괜찮나요? 네. 4번, 5번 선지 혹시 해설 필요할까요? 4번, 5번 중에서 질문 있는 사람.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10분 정도 쉬었다가 우리 2교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내가 이 빵 쪼가리, 내가 이 스티커에 남아있는, 묻어있는 빵 냄새를 맡고 빵의 종류를 맞췄다는 이 나의 되지런한 모습에 살짝 현타가 오긴 했는데. 감사합니다. 포켓몬빵,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초코빵, 막 이런 것도 있고. 제 기억에 있는 포켓몬빵은 초코빵, 치즈케이크 막 이런 것밖에 없는데 요즘 피자빵도 나왔나봐요? 파이리의 피자빵. 아, 파이리의 피자빵이에요? 파이리의 피자빵인데 파이리가 안 나오고 얘가 나오는 거야? 아, 이게 랜덤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요? 아주. 포켓몬빵 근데 재발매된 거 아니에요? 맞아. 쌤 옛날에 있었어. 맞아. 옛날에 그때 한창 품절 대란, 막 포켓몬빵 산다고 막 편의점 돌아다녀가지고 막 사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당근마켓에 막 좀 유명한 포켓몬들은 막 이거 얘만 거래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다 요즘 또 다시 나오나 보네요? 얘가 짱세 내면은 얘 하나의 가치가 상당한 애 아니에요? 그런가요? 몰라요. 왜 갑자기 약간 아쉬워져? 막 괜히 줬다 약간 이런 생각 드나요? 나중에 돈 팔때 비싼 아, 그니까요. 제가 당근마켓 시세 잘 찾아보고 있다가 제가 이제 급한 상황이 생기면 잘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제 비상금으로다가. 한 끼값? 네. 준선. 밥 한 끼 값이라고 얘가? 이게 뭔데요? 유치가 한 5만 원 정도 하지 않나요? 5만 원이요?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좀 떨어졌을 것 같긴 한데. 뭐예요? 이거? 띠부띠부실. 맞지 않아? 맞지 않아요? 맞아요. 띠부띠부실 맞죠? 그죠? 포켓몬 띠부띠부실. 저거 그 네. 전설 취급도 안 해준다. 어? 어?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준우가 방금 짱세나라 그랬는데? 맞는데 어. 그 전설 중에서 약간 편이. 아! 그래요? 그럼 5만 원까지의 시세는 안 나오겠네요. 그죠? 5만 원까지는 안 나와요? 5만 그래요? 원은 절대 안 5만 원은 안 나와요? 그래요? 저도 이거 5만 원 받으려면 네. 못 먹죠. 아, 욕 먹어요? 그래요? 그러면 뭐 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는 잘 간직했다가 비상금으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로 넘어갈 거냐면 12페이지. 얘는 다시 가에서 화법이 나오고 나의 장문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개념을 다시 한번 상기를 좀 해볼 건데, 자, 발문부터 한번 읽어보자, 얘들아. 지역 문제 탐구 동아리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고 나는 학생 3이 작성한 제안서의 초고이다라고 되어 있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대화라고 한다면 토의나 토론보다 조금 더 범주가 넓다라고 했었죠. 근데 얘들아, 생각을 해봐봐. 발문에서 얘는 학생들이 나눈 대화고 나가 그걸 바탕으로 학생 3이 작성한 제안서의 초고래. 그치? 그러면 저번 시간에도 한번 했지만 이 대화는 사실상 뭐랑 성질이 비슷할까? 토의, 그치? 얘는 쌤이 뭐다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돼? 토의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돼. 이 대화를 바탕으로 제안서를 쓴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제안서 쓸 때 할 내용들이 뭐겠어? 뭐라고 제안할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싸바싸바를 더 잘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겠니? 그럼 제안서와 관련한 쌤이 토의다라고 생각을 하고, 토의라고 한다면 뭐가 있겠어요? 토의라고 한다면 뭐가 있죠? 그쵸? 큰 의제가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어? 그치? 세부 소의제들이 있지. 그러면 그 소의제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보고 마지막 어떤 합의점에 도달하는가, 어떤 합의점, 어떤 결론을 내는가, 이게 우리가 토의에서 생각해야 될 것들이었잖아. 토의 지문을 읽을 때. 그죠? 그럼 우리가 발문서부터, 그래서 제가 항상 발문부터 보라고 하는 이유가 동아리 학생들이 나눈 대화를 가지고 제안서를 썼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냥 쌤이 토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읽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문제를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조금 더 아까 우리가 풀었던 문제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난이도가 아주 어렵다까지는 아닌데 좀 귀찮은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자, 어쨌든 우리 요거 한 세트 푸는데 제가 동일하게 시간 7분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동일하게 7분 30초 드릴 테니까요. 지금 한번 풀어볼까요? 15번의 답은 4번, 16번의 답은 3번, 17번의 답은 5번, 18번의 답은 2번, 19번의 답은 4번입니다. 우리가 그 전까지는 융합 문제를 한 문제만 들어가 있는 걸 보다가 얘는 16, 17 두 문제가 융합 문제여가지고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렸을 거예요. 네. 그러면 얘네가 대화에서 도대체 또 뭐라고 씹으려 거리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학생 1. 학교 앞 상점에서 비 오는 날 우산을 무료로 빌려주더라. 와, 정말 그런데 왜 우산을 무료로 빌려주는 거야? 비가 올 때 학생들이 곤란해하는 모습을 상점 사장님께서 보시고 안쓰러운 마음에 우산을 빌려주기 시작하셨대요. 좋은데 그럼 회수가 되나? 그냥 남의 우산 막 훔쳐가는 이러한 팍팍한 시대에 이렇게 무료로 빌려주시기도 하고 장난 아닌데? 나도 학교 앞 카페에서 무료로 물을 마신 적이 있어. 나도 거기 알아. 사장님께서 주민들이 목마를 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물을 주신다고 해. 주변에 따뜻한 손길을 나누는 것들이 있구나. 그런데 이런 좋은 정보를 몰라서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만약 이런 정보가 잘 공유된다면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든지 혜택을 볼 수 있을 텐데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어 유용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말인데 우리 지역에 이런 정보를 담고 있는 지도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지도가 있다면 지역민이 쉽고 편리하게 나눔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마침 시청에서 청소년 참여 정책 제안을 접수하니 그런 지도를 만들어달라는 제안서를 써서 제출하면 어떨까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이 전까지의 대화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죠? 자, 얘네가 이제 진짜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야? 아, 지도를 만들어달라는 제안서를 써서 제출하자. 이게 이제 이걸 토의에 갖다 집어넣으면 큰 대의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제안서를 쓸 때 필요한 세부적인 토의들, 세부적인 내용들, 이게 다음부터 나오는데, 우리 제안이 채택된다면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 꽤 의미 있는 걸. 좋아. 근데 어떻게 제안서를 써야 설득력이 있을까? 자, 설득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소의제로 보고 이야기를 할 거고, 그럼 여기와 관련한 세부 정보들이 있겠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조사를 할 때 지도에 표시될 상점과 지도를 이용할 사람들로 설문 대상을 구분하면 좋겠대요. 아, 우리가 일단 죄송해요. 제가 한 문제를 건너뛰었네요. 지도 제작이 왜 필요한지 잘 밝혀야 할 것 같아. 우리가 직접 설문조사를 해보면 어때? 구체적인 자료로 필요성을 강조하면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 아, 설득력을 높이는 첫 번째 방안 뭐가 나왔어요? 설문조사 해보세요. 설문조사할 때 지도에 표시될 상점, 그 다음에 이용할 사람들로 설문 대상을 구분하자. 거리에서는 사람들에게 나눔을 받은 적이 있는지, 나눔 제공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물어보고 상점을 대상으로 나눔 제공 여부와 앞으로의 제공 의향을 직접 물어보자. 이렇게 하면 지도 제작의 필요성을 쓸 때 언급할 수 있겠어. 설문조사하면서 앞으로 나눔 받은 적 있나요? 앞으로도 제공할 의향이 있나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설득력이 높아. 이 지도를 왜 써? 이러한 지도를 왜 만들죠? 알리면 유용하니까 지도를 제작하자라고 했었던 거잖아. 그럼 그 설문조사도 나눔받은 적 있나요? 앞으로도 제공할 의향이 있나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이유가 뭐야? 그게 유용하다라는 결론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요즘은 사실 거리에 이렇게 먹을 거 나눠주고 이런 거 거의 없죠. 그죠? 그런 일들이 사실 없잖아요. 세상이 너무 팍팍해가지고. 그리고 요즘은 하도 이제 인식 자체가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거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물론 이제 제가 어렸을 때도 당연히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거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이긴 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막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런 건 기억이 나요. 그 왜 길거리에서 약간 교회 뭐라고 하지? 갑자기 말이 기억이 안 나. 뭐라고 하죠? 그 교회에 오라고 하는 그 활동 뭐라고 하지? 전도? 아, 전도. 맞아. 그 말이 기억이 안 났어. 전도하시는 분들,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렇게 학교 앞에서 전도하시기도 하셨거든요. 전도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그냥 팜플렛만 나눠준다든지 아니면 휴지? 물티슈? 이런 걸로 나눠주시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막 그런 거 가끔 나눠줬거든요. 건빵! 건빵.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되게 6.25 세대 같이 보이는데 그런 6.25 세대 아니고요. 건빵 이런 거 나눠주기도 하셨고 우유, 초코우유 같은 것도 왜 이렇게 나눠주기도 했던 것 같아. 먹을 걸 왜 이렇게 나눠줬었거든요. 요즘은 사실 이렇게 길거리에서 막 뭔가 나눔을 하는 걸 나눠주는 사람도 별로 안 적고 받는 사람도 그렇게 크게 선호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쵸? 뭔가 좀 깨름칙하기도 하고 약간. 저는 종교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종교를 안 믿기 때문에 근데 제가 되게 모순적인 사람인 게 종교 안 믿거든요. 종교에 그런 열려 있나? 사실 열려 있는 것 같지도 않아. 종교의 자유에 따라서 종교를 믿는 사람들 막 이렇게 박해 하진 않는데 제가 믿진 않아요. 제가 종교를 개인적으로 믿진 않거든요. 저는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 거의 어느 쪽에 가깝냐면 무신론자에 가까울 정도로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되게 모순적인 게 샤머니즘 같은 건 졸라 잘 믿어요.
막 이렇게 되게 혹하거든요. 종교는 안 믿으면서 막 이렇게 막 사주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종교는 안 믿는데 그런 샤머니즘적인 거는 이제 졸라 잘 믿어가지고. 제가 한 번은 그 대학원 같이 국어교육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스타필드에 그 놀러 가서 이렇게 베이글 먹으면서 막 얘기를 하다가 그 요즘 그 사주 사이트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AI 이런 거 발달하면서 보통 그 사주 사이트 같은 것도 다 AI 돌려가지고 대부분의 이제 그런 좀 큰 뭐랄까 오늘따라 말이 안 나오네. 뭐라 해야 되냐?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지? 약간 그 대강 그 모집단을 가지고 아무튼 뭐 그 약간 빅데이터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그 선생님이 알려주신 것 중에 990원을 결제를 하면은 사주를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다는데 그게 되게 은근 된다는 거야. 그래서 990원? 1,000원도 안 해? 해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제를 해서 봐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샤머니즘 졸라 잘 믿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쭉 이렇게 나오는데 제 사주가요. 이게 저는 나무래요. 나무. 갑목. 내가 나무래. 근데 이제 내 나무면은 이제 나무가 크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내 사주에 땅이랑 금은 많은데 물이 없대요. 그래서 늘 항상 갈증에 시달리고 뭔가 이렇게 계속 나를 채찍질하고 계속 뭔가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사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주에 땅, 토와 금이 많으면 저기 돈복이 있대. 재물복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 큰 재물을 갖기 위해서 내가 물이 부족하니까 계속 나를 이렇게 채찍질하고 계속 목말라 하는 그런 사주예요, 제가. 물이 부족한 나무. 근데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 사주 사이트에서 너는 물이 부족하니까요. 서진님은 물이 부족하시니까 물과 최대한 가까이 살아야 된다는 거야. 한강 앞에 살으래. 씨발 나도 살고 싶지 않아. 아파트야 나도 살고 싶지 미친 것. 한강 뷰 아파트에 살거나 아니면 뭐 바다, 뭐 부산 가까이 살거나. 지금 당장 이사하기가 불가능하다면 집에 방에다가 조그마한 어항이라도 두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물과 가까이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보더니 나는 이제 상상력이 모자라가지고 방에 어디다 걸지? 방에 어디다 걸어야 돼요 쌤?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 선생님이 너무 좋은 해답을 주신 거야. 쌤, 핸드폰 배경화면 물로 바꿔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진짜 제 핸드폰 배경화면이 물이에요. 성공 욕심. 진짜 제 배경화면은 물이에요. 그 이후로.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한두 달 만에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봐요. 좀 더 기다려야 되나? 언제 들어오지, 그놈의 뭐, 로또라도 사야 되나? 이제 한 번쯤 될 때가 됐는데, 들어올 때가 됐는데 아직 안 들어오네. 에이. 왜? 지훈이 물 좋아해가지고. 수영 잘해요? 뭐야? 아무것도 안 해서 물을 잘 줘요. 아, 진짜? 어떻게 알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물 잘 뜨는 거야? 기름이 많아.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전 뭐 같이 수영장에 가서 뭐 같이 나는 뭐 놀러 간 적이 있나 했어요. 미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 거리 나눔에서 교회에서 갑자기 제 사주 얘기까지 갑자기 다른 길로 새네요. 왜 손을 흔들고 있죠? 지금 귀신도 봐요. 뻥치지 마. 이 새끼. 입만 열면 구라질이야, 왜. 입만 열면 구라질이야.
아니죠? 아닙니다. 무섭게 왜 그래? 귀신 믿니? 저요? 네, 귀신 믿어요? 아니, 저는 개신교, 기독교. 제가 그 종교적 지식이 많이 부족해서 개신교에서는 이제 귀신의 존재를 아예 그 상정을 안 하나요? 아예 존재가 없다라고 하나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귀신은 있다 없다? 그냥 없다로 가나요? 있긴 한데 그 우리가 생각하는 뭐 처녀 귀신 그런 거 네. 아니야. 아, 그리고 별로 응.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을 별로 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얘기하고 아, 제가 몰라가지고 제가 크게 크게, 다른 제가 종교적 지식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동혁이는 혹시 귀신 믿나요? 아니요. 아, 안 믿어요? 네. 오, 이 세상에 귀신은 없다? 네. 오. 너 T지? 아니요. 어? 저는 거의 반반이긴 해요. 예쁘긴 하고. 아, 그래요? 지훈이는 귀신 믿어요? 안 믿어요? 야, 안 믿는 걸 어떻게 봐? 안 믿는 걸 어떻게 봐요? 안 믿는다는데. 산타 할아버지 믿지 않는데 응. 무슨 느낌인데, 그게 도대체? 뭔 느낌인데, 그게 도대체? 저는 왜 납득해? 난 납득이 안 되는데 왜 납득하고 있어? 뭔 느낌인데, 그게? 전혀 납득이 안 가는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학생이 다른 지역에 참고할 만한 예가 있는지도 찾아 제안서에 넣으면 좋겠어. 비슷한 예가 있다면 우리 제안이 실현되었을 때 효과를 잘 보여줄 거야.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물을 제공하는 학교 근처 상점을 표시한 지도를 직접 만들어서 배포해보고 그 결과를 제안서에다가 넣자. 정보를 제공했을 때 나눔의 양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본대요. 아, 예시도 찾아서 넣어보고요. 또 우리가 직접 뭐보다 해보지? 직접 제작해서 배포해본 다음 그게 어떤 나눔의 영상에 뭐 큰 변화를 일으키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직접 보재요. 친구 우리가 만든 지도로 달라지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제안이 실행될 때 어려움으로는 또 무엇이 있을까? 그럼 그 내용도 제안서에 넣으면 좋겠대요. 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제안서를 쓸 때 설득력을 높이는 방안들을 봤다면 그 제안이 실행될 때 어려움도 또 뭐에다 넣어야 된대? 그 내용도 제안서에 넣으면 좋겠대요. 그럼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뭐가 있다? 시간, 비용 등을 언급하자라고 했으니까 그게 뭐에 해당할까? 지도 제작과 관련한 어려움에 해당을 하겠다. 그리고 지도의 특색이 드러나도록 지도에 이름을 붙여서 제안서를 작성하자. 나눔을 담은 지도이니 나눔 지도가 어때? 마음에 쏙 들어. 나눔 지도? 저렇게 개구리네. 나도 그럼 우리 대화 내용. 나눔 지도 너무 구리지 않아요? 너무 뭐야 이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내가 제안서 작성을 세워 글을 써볼게.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요 세미 토이 중심 화제는 뭐다? 제안서 쓸 때 뭔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는가? 그 내용들에 대해서 봤어요. 자, 그럼 우리 말하기 방식 문제 15번 또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얘도 적절하지 않은 거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 제가 답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15번의 답은 4번이죠. 그죠? 제가 혹시 답 이해하겠나요? 네. 불렀죠? 그죠? 15번의 답은 4번이죠. 상대의 발언을 재준설한다까진 맞는데 뭔 얘기하지 않아? 자신에게 바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진 않아요. 그죠? 뭘 바래? 답은 몇 번? 4번이다. 말하기 방식 문제는 어렵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 풀 수 없고 17번도 풀 수가 없어요. 네. 바로 나로 넘어갈게요. 어떻게 잘 썼나? 제안 배경. 우리 학교 앞에는요, 우산 대여해 주는 사람도 있고, 물을 제공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상점이 어디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으면 편의가 증진되고요, 신뢰를 얻게 될 거예요. 이러한 과정에서 나눔은 더 확산될 수 있어서
이러한 배경을 통해 우리가 제안서를 씁니다. 필요성 볼게요. 지역 내 나눔 현황을 살피기 위해 100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설문조사 보고 우리 아까 분명히 설문조사는 뭘 높이기 위한 방안이었어?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인데 이게 나오고 있네?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주면 돼요. 설문조사를 다시 가서 읽을 필요는 없지만 설문조사란 키워드가 머리에 있으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나눔 제공 상점은 20곳이었으며 현재 나눔에 참여하진 않지만 향후 참여 의사를 밝힌 상점도 있었대요. 한편 지역민 200명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40명이 나눔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나눔 받은 경험이 없다는 응답 중 과반수는 정보 제공을 몰랐다고 답을 했고요. 이들 대부분은 그런 정보를 알게 된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을 했다. 이를 통해 나눔이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의 정보 부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어떤 결과가 있었어? 나눔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가 뭐래요? 정보 부족 때문에 나눔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구나.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 걸 하는지 몰라가지고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았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달라? 그러니까 나눔지도 만들어달라.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는 거겠지. 제안 정책, 지역 내 나눔 활성화를 위해 나눔지도 제작을 제안한다. 나눔지도란 나눔을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 상점을 표시한 지도래요. 나눔에 대한 정보 제공이 나눔을 활성화할 것이라는 점은 인근 지역 사례로 할 수 있다. 사례도 보고 이거 아까 우리 예시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 기억나면 체크해주면 좋겠죠. 연결해서 끌어와주면 좋겠죠. 인근 지역에 그런 사례가 있대요. 상점 출입문에 물을 마실 수 있다는 정보가 담긴 스티커를 부착한 적이 있는데 그 뒤로 물이 필요한 사람들이 해당 상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방법은요. 어떤 문제점이 있대요? 표식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 집 앞에 가가지고 스티커 붙어있나 가야 되고 여기 갔다가 또 스티커 붙어있나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자? 지도를 만들자. 나눔 지도는 이를 보완해 나눔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나눔 지도의 효과는 학교와 물지도 사례로 확인 가능하다. 나눔 지도 배포 시 나눔이 확대될 것이라는 가설하에 학교 근처 상점 20곳을 대상으로 물 제공 의향을 조사한 뒤 물 제공 의향을 밝힌 상점 5곳을 표시한 물지도를 제작해서 학생 200명에게 배포하였다라고 되어 있어. 지도 제작 그 다음에 배포 나왔네. 얘도 우리가 직접 만들어보고 배포해보자 가에 있던 내용이었잖아요. 이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구나. 그 결과 한 달 후에 어떻게 됐냐면요. 학생 50%가 물지도를 이용했고 물 나눔 제공 참여 상점이 2배 증가했대. 직접 우리가 만들어보고 배포를 해보니까 효과가 있어 없어? 있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자, 근데 우리 아까 분명히 뭐 넣는다 했어? 어려움도 넣는다 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단점 및 기대 효과 보면요. 물론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그리고 나눔 지도 제작 시 상점들의 초반 참여가 소극적일 수 있어서 상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거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요거 혹시 생각한 사람 있나? 시간 비용은 분명히 가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쵸? 근데 뭐는 우리가 나에서 새롭게 보는 내용이야? 그치, 초반 참여가 소극적일 수 있으니 참여를 독려하자. 이 내용은 뭔가 그럼 나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세부 정보네? 이런 것들 생각하고 체크했으면 아주 훌륭한 거. 이러한 난점이 있지만 나눔 지도는 지역민의 편의 증진과 나눔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이러한 나눔 문화는 지역 공동체의 연대 강화로도 이어질 것이다 하면서 가치가 크고요. 앞으로 지역 공동체가 연대할 수 있는 될 것이에요 하면서 기대 효과까지 이야기하고 있네요. 볼까요? 다음은 학생 2가 나를 읽고 작성한 동료 평가와 그에 대한 학생 1의 반응이다. 학생 1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학생 2가요. 나눔 지도의 실효성을 예측하고 확인한 점이 좋았어. 라고 되어 있어요.
학생 1이 나도 동의해 초과해서 확인할 수 있어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사실상 그냥 내용일치 문제거든요. 이렇게 막 이렇게 표로 만들고 평가 반응이라고 해놔서 좀 까다로워 보이는 거지. 그냥 내용일치야. 뭐야? 나눔 지도의 실효성을 예측하고 확인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만 체크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있어요, 없어요? 어디죠? 저기요. 어디? 요즘 어디 미치 나가요? 어디? 건우가 어디야? 물 나누는 지금 보이시나? 나눔에 대한 정보 제공을 나누는 잠깐 못 들었어. 어디라고요? 제한 음... 기대과 실효성을 뭐 하고 뭐 한대요? 예측하고 확인을 하는데. 그럼 일단 얘들아, 실효성이 뭔데? 실효성이 뭐죠, 일단? 필요한지? 그치.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라는 뜻이야, 실효성이. 그러면 실효성을 예측했대. 그럼 얘가 어떤 말이 나와야 돼? 실제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진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한 부분이 있어야 돼. 그치? 그러면 처음에 실효성을 예측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어디를 알 수 있을까? 그치. 제한 배경 쪽에. 나눔 쉽게 알 수 있다면 이 나눔 지도를 통해서 어디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으면 지역민의 신뢰를 얻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나눔이 더욱더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지도가 효과가 있을 것이에요. 뭐뭐 할 것이다가 예측이고, 확인하는 부분은 뭐 어디를 알 수 있겠어? 얘네가 그치, 아까 누가 말했었는데 제한 정책이라고. 뒷부분에 얘네가 진짜 만들어서 배포해봤잖아.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니? 50%가 물지도 이용하고 상점이 2배 증가했다. 그 부분이 실효성을 확인한 부분이지. 자, 2번. 나눔지도 제작 계획을 단계별로 작성한 점이 좋았어. 나도 동의해. 초과해서 확인할 수 있어. 그럼 이게 맞는 말이 되려면 어때? 나눔지도 제작 계획이 단계별로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돼. 있니 없니? 없어요. 그치. 답은 몇 번? 2번. 나눔 참여 주체를 구분해서 제작의 의의를 설명한 점이 좋았어. 나도 그렇대요. 그러면 나눔 참여 주체를 구분해서 의의를 설명했는지만 보면 돼. 우선 주체가 구분이 되어 있나요? 네. 그치. 누구랑 누구? 상점? 지역민. 그렇지. 나눔 지도 제작의 의의, 그 주구장창 나왔죠? 뭐 정보 알려주고 뭐 궁시렁궁시렁 나와 있죠? 나눔 지도란 이름이 뜻하는 바를 제시하지 않아 아쉬웠어. 나는 동의하지 않아 초과해서 제시하고 있어. 그럼 나눔 지도라는 말이 뜻하는 바 어디 나와 있어요? 그 제한 정책 파트의 두 번째 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제한 배경 앞에 1문단의 두 번째 줄이라고 하는 줄 알고 약간 뇌정지 왔었어요. 그죠? 나눔 지도란 나와 있잖아. 맞는 말이고. 나눔 지도 제안을 위한 설명에서 참여 표본 수를 제시하지 않아 아쉬웠어. 나는 동의하지 않아. 수 계속 나왔잖아. 200명, 뭐 50명 계속 나와 있죠? 답은 몇 번? 2번. 얘는 뭐 어렵지 않고요. 19번. 얘 뭐야? 추가로 쓰는 거. 이거 아까도 봤었어요. 주구장창 맨날 나오는 유형 아니야, 그지? 나눔 지도 제작이 결정되어 나의 방안으로 홍보 문구를 작성하고자 한다. 나의 방안은 뭐야? 참여 독려하는 방안, 그지? 조건에 따라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눔을 제공할 주체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야 되고요. 대조의 표현을 활용해서 나눔 제공 참여를 권유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답은 몇 번입니다? 몇 번입니다? 몇 번입니까? 4번이죠. 그렇죠?
오늘 진짜 말이 안 나오네. 그럼 제공할 주체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래. 그럼 4번 선지에 나눔을 제공할 주체가 누군데? 우리 가게. 그치? 우리 가게가 하나를 나눈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 명시적으로 드러낸 거 맞아요. 그 다음에 대조. 네. 의 표현을 활용해서 나눔 제공 참여를 권유하래요. 대조 어디 나와 있어? 먼 이웃, 가까운 친구. 그치? 답은 몇 번? 4번. 괜찮죠? 자, 그럼 16, 17 풀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다음의 계획에 따라 나를 작성했다고 할 때 가의 내용이 나의 제시된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17번 먼저 풀자. 이게 조금 더 어려우니까 이게 좀 더 귀찮으니까 17번 먼저 풀자. 가의 A, B와 관련하여 가나다가 나에 활용된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의 A가 뭐예요? 왜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잘 밝혀야 할 것 같아. 설득력을 높이는 방안 중에 이게 왜 필요한가요? B가 뭐예요? 그치. 직접 제작하고 배포해 본 다음 나눔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거 관련된 부분이래. 자, 1번 가부터 봅시다. 가. 지역 상점 대상 설문조사고요. 나눔 제공 상점 현황, 그 다음에 참여 의향 이런 것들을 수집을 했었어. A와 관련하여 왜 필요한지와 관련하여 나에서 나눔 제공 경험이 나눔 제공 참여 의향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제시하기 위해 활용되었군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선 A 이게 왜 필요한지 였었지. 그치? 근데 가는 지금 지역 상점 대상 설문조사인데 이게 나에서 나눔 제공을 해보니까 내가 나눔을 해보니까 나눔 제공 참여 의향이 더 높아졌다 혹은 낮아졌다 이런 말이 있나요? 없죠? 우선 나에서 나눔 제공 경험이 나눔 제공 참여 의향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애초에 제시하질 않았어. 당연히 활용되지도 않았겠지, 그치? 1번은 그냥 틀린 말. 이런 내용이 아예 없어요, 나에. 2번. B와 관련하여 나에서 나눔 지도 제작을 위해 상점의 자발적 나눔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기 위해 활용되었군이라고 되어 있어. 그럼 우선 나의 나눔 지도 제작을 위해 상점의 자발적 나눔이 필요해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나요? 없죠. 그쵸? 우선 내가 이 부분하고 연결을 지으려면 굳이 연결을 지으려면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어디냐면 맨 밑에 기대효과 부분에 상대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이 요구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 가지고 그러면 선생님 상점의 자발적 나눔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게 내가 직접 제작 배포했을 때 양상이 변화하는지 설문조사가 나눔 양상의 변화하는지와 관련해서 이걸 가지고 설문조사 가지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야 상점이 자발적인 나눔이 필요해 라고 하나요? 나에선? 나에서 설문조사는 어디서 활용했어? 필요성, 그치? 해보니까 사람들이 정보를 많이 얻어서 나눔이 활성화가 되더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던 거지. 이 설문조사 가지고 야 그러니까 상점들 너네 자발적으로 참여 좀 해라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쓴 건 아니잖아요. 그쵸? 2번은 틀린 선지. 3번. 나는 지역민 대상 설문조사네요. A와 관련해서 나에서 나눔받은 경험이 나눔 제공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는 점을 제시하기 위해 활용되었고
나눔을 받은 경험, 아까 몇 명 있다 그랬어? 대강 뭐 한 40명 정도 있었대. 근데 내가 40명이 나눔받은 경험이 있다 가지고 이게 나눔 제공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나요? 40명이 나눔을 받아봤다라는 그 경험 가지고 얘네가 받아봤으니 앞으로 나눔 제공 정보에 대해서 제공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접근성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접근성이 뭐야? 내가 얼만큼 쉽게 구할 수 있는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나눔받은 경험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4번. 이와 관련하여 적극적 나눔 제공 참여가 나눔 지도 이용률을 높인다는 적극적으로 나눔 제공을 참여하면 나눔 지도의 이용률이 높아지나요? 그 상관관계가 나에 제시가 되어 있나요? 이 상관관계가 아예 나에 제시가 안 돼 있죠. 그죠? 5번. B와 관련하여 나에서 나눔 지도 배포가 나눔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제시하기 위해 활용되었군. 다가 뭐냐면 아까 물지도 관련 설문조사야. 보니까 어때? 학생 50%가 물지도를 이용했고 물 나눔 제공 참여 상점이 2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고 나눔 양상이 한 달 뒤에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니까 야 이렇게 많이 참여했어 를 보여주기 위한 거지, B는. 그러면 나눔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제시하기 위해 활용된 거?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죠? 자, 마지막 16번. 다음의 계획에 따라 나를 작성한다고 할 때 가의 내용이 나의 제시된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배경, 필요성, 정책, 난점, 효과 이렇게 구분을 했었고 내용, 배경의 사례 제시하고 필요성 상황 진단하고 정책, 개선 방안 도출, 난점의 어려움, 기대 효과의 효과 이렇게 이제 계획을 했었대요. 자, 우선 정답 선지 한번 볼까요? 3번. 다른 지역의 사례를 제안서에 포함하자는 가의 대화 내용은 자, 그럼 우선 가에서 여기서 한번 잘라줘야 되지. 가에 다른 지역의 사례를 제안서에 포함하자는 내용이 있었나요? 일단 이 내용은 있었죠. 앞부분은 맞죠. 나의 제안 정책을 작성할 때 지도의 정보 제공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제안 정책에 갑시다. 제안 정책. 자, 다른 인근 사례 뭐 나왔었어? 스티커 나왔어. 스티커 나왔고 분명히 나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에서 이 스티커가 불편하대.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완해서 나눔 지도를 제안을 한대. 그러면 언뜻 보면 뭐야? 선생님, 분명히 사례도 있었고요. 그 대화 내용도 있었고요. 다른 지역에서 스티커 불편하다는 것도 있었고요. 나눔 지도가 그걸 개선한다라는 것도 있었는데 도대체 왜 3번이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나요? 왜 적절하지 않죠? 왜지? 혹시 떠올린 사람 있나? 지도의 정보 제공 방식이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지도의 정보 제공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그거 가기 전에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어렵다고 했으니까 응. 그걸로 해결할 방안은 아니고 나는 지도가 응. 나눔 지도가 더 해결 방안이니까 틀렸다.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어. 우리 분명히 사례를 이야기할 때 소위제 설득력을 했잖아. 그치? 즉, 다른 지역의 사례를 제안서에 포함하자는 대화 내용은 방법이 뭐라고요? 그 소위제가 뭐였다고? 설득력을 높이는 방안으로서의 예시였어. 그치? 예시가 나온 이유는 뭐라고요? 설득력을 높이는 방법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거였다고요. 그쵸? 다른 지역의 예시를 사용하면 어떻대? 우리의 이런 지도 만들었을 때 효과, 우리의 제안이 실현됐을 때의 효과를 더 잘 보여줄 거래. 비슷한 예가 있다면.
근데 나의 제한 정책을 작성할 때 지도의 정보 제공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시가 사용됐다라는데 나에서 예시는 어떤 예시였어? 나눔을 실현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걔네는 스티커를 붙이더라. 그 스티커가 어땠어? 번거로우니까 우리는 지도 만들자 였었지. 그러면 가에 예시와 관련한 대화 내용이 있긴 한데 이 대화 내용은 애초에 어떤 내용이었다고요? 설득력을 높이는 방안이었지 지도의 정보 제공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이 예시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보면 분명히 다른 지역의 사례를 포함하자는 내용도 있고요. 제한 정책 가니까 인근 사례도 있고 그 사례가 번거롭다는 내용도 있어. 딱 떼어놓고 보면 어때? 다 있는 말이니까 이게 찾기가 힘들거든요. 어디가 틀렸는지. 근데 얘는 지도의 정보 제공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에서 사례는 왜 이야기했어? 설득력 높이자. 이걸 보여주면 효과가 있다는 게 더 잘 드러나니까 다른 지역에 쓰자라고 했던 거였잖아. 지도의 정보 제공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시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동혁이 준호 했던 얘기 다 맞아요. 다 맞아. 그 부분이 다 틀린 거 맞는데 근본적으로 가면 애초에 예시는 소의제 자체가 뭐였다? 설득력을 높이는 방안이었는데 뭔 정보 제공 방식 개선 하면서 3번이 틀렸네. 이렇게 쉽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1, 2, 3, 4번 중에 질문 있는 선지 있을까? 난 이 선지가 좀 헷갈렸어요 하는 것들. 없어요? 빨리 쉬고 싶어서 막 없다고 하는 거 아니죠? 진짜 없어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3교시 이어서 가보도록 합시다.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대강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이 짜여지면 대충 내용일치 선지도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융합한다고 융합하지만 여기서 조금 찔끔다고 여기서 찔끔 따오고 자료랑 대조하라고 하고 그지? 계속 이제 반복되는 것들이 아마 조금씩 눈에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몇 페이지로 갈 거냐면 36페이지. 요거 한 세트 마지막으로 풀어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발문을 보면 뭐라 나와요? 가는 대화고 나는 건의문이래. 가가 대화고 나가 건의문이니까 가도 뭐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 내용을 바탕으로 뭐뭐 해달라라고 쓴대요. 그럼 응? 주장? 우선 가의 대화부터 보면 얘는 어떤 성격이? 그치, 토의의 성격이 좀 강하게 띄겠죠. 지네들끼리 이야기하고 나서 그럼 우리 이렇게 해달라고 씁시다. 가가 되는 거고 그 내용과 관련한 장문 텍스트가 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제 계속 주구장창했던 것들이 수능에도 나오고 유모에도 나오고 구모에도 나오고 계속 그냥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2025학년도 수능 문제 세트. 제가 요거 한번 30초 줄여서 7분 드려볼게요. 7분 드려볼 테니까. 지금 나 30초 줄인다고 하니까 너무 세상 막 나라 이름 표정 짓는 거 아니야? 자, 제가 7분 드릴 테니까 준비됐나요? 네. 30초 줄었으니까 조금 더 내가 타이트하게 한번 풀어보자 생각을 하고 시작합시다. 26번의 답은 4번, 27번의 답은 5번, 28번의 답은 4번, 29번의 답은 3번, 30번의 답은 1번. 나머지 문제들은 다 무난한데 결국엔 또 문제가 되는 게 뭐야? 28번, 3점짜리. 요거 혹시 맞은 사람 있나? 28번? 나 맞았다, 손.
아, 훌륭한데? 훌륭한데? 지금 30번에 몇 번이라고요? 30번에 1번. 진짜요? 네. 음. 28번에 혹시 나는 2번을 골라서 틀렸다. 그죠? 있을 겁니다. 오케이. 바로 볼게요. 가부터. 얘들아, 어제 뉴스 봤어? 인근에 있는 땡땡고가 개교 60주년을 앞두고 교과 가사를 바꿨다고 하더라. 처음 들어보는데 교과 가사를 왜 바꾼 거야? 교과 가사에 씩씩한 거나여 청년 일꾼이요 라는 구절이 반복됐대요. 아, 요즘 교과에 이런 거 들어가서 큰일 나요. 그죠? 청년 일꾼, 씩씩한 거나, 대안의 아들 막 이런 거 있으면 큰일 나요. 그죠? 네, 그런 구절이 반복됐대요. 이러한 가사는 개교 당시 사회에서 요구되던 특정 역할만을 강조한 거라고 뉴스에서 그러더라. 아, 그래? 그런 가사 내용이 개교 당시에는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으니 바꾼 거구나. 근데 우리 학교 교훈에도 문제가 있지 않니? 맞아. 등교할 때 교훈을 보면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 그래서 교훈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대요. 나도 그랬는데 우리 학교 교훈도 땡땡고 교과처럼 특적 역할만이 계속 강조가 되는 것 같대요. 뭔 교훈이길래. 도림고 교훈은 뭐냐? 없어요. 뻥치지 마. 모르는 거 아니고, 너가? 없을걸요. 도림고 교훈 없어요? 폴라에 썼던 것 같은데. 있겠지. 교훈 없는 학교가 어딨어. 드리밍, 노림, 누구더, 월드, 묶어. 아, 영어예요? 오. 노림에서 문구도 3개를 바꿔라. 아, 오. 뭐 신문 같은 데 써있잖아. 거창한데? 포부가. 교훈 없는 학교. 없는 거. 그대는 어디야, 학교가? 숭덕여고는 교훈이 있나요? 교훈이 있나 봐요. 교훈이 뭔가요? 기억이 안 나요? 뭐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 교훈 딱히 기억이 안 나요. 보이스 비 땡땡인데 그 뒤에 서술어가 기억이 안 나요. 가장 중요한 서술어가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여고를 나왔거든요. 여고를 나왔는데 왜 앞에 주어가 보이스로 시작하는지는 저 잘 모르겠긴 한데. 여고 갈걸? 여고를 너가 어떻게 가? 여고를 어떻게 가? 갈 수 있는 거. 못 가요. 네가 여고를 어떻게 가요? 못 가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요? 네. 진짜요? 네네네네. 영재고보다 빡세요? 네. 그 불가능이라니까. 불가능의 영역이라니까. 영재고는 일말의 가능성이라고 존재하잖아요. 그건 그냥 불가능해요. 0%. 점점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런 거 저도 이제 중학교 여기 다 공학이죠. 여기도. 네. 남중이에요? 공학이죠? 그렇죠. 저도 이제 중학교는 공학을 나오고 고등학교를 여고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제가 보기에 인천 지역은 되게 특이하게 거의 대부분 남고 여고더라고요. 공학 고등학교가 없죠. 인천 지역은 공학 고등학교가 거의 없더라고. 제가 저기 송도 쪽에서도 단과를 하는데 포고 말고 다 남고 여고야. 근데 저는 수원 지역에서는요. 오히려 남고 여고가 되게 드물고 다 공학이었어. 다 공학이고 남고 여고가 한 학군에 하나, 둘 막 이렇게밖에 없었단 말이죠. 근데 저도 당연히 이제 1지망, 2지망, 3지망을 다 공학 고등학교로 썼는데 저 때는 인원이 좀 많았어요. 제가 고등학교도 중학교는 15반까지 있었고요. 33명씩 막 15반까지 있었고 고등학교는 12반 막 이렇게까지 있었거든요. 제가 딱 저 태어난 연도가 아직 여러분들이 제 나이를 모르는군요. 알아요? 알아요? 네. 몇 살?
새끼. 이 새끼 봐라. 열어. 열어. 맞다이 뜨자 뭐 이거야? 다이다이 뜨자 뭐 이거야? 플러스 6? 그럼 몇 살? 25?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제가 태어난 연도에 이제 한창 애들이 많이 태어날 때여가지고 저는 되게 학생 수가 많을 세대였는데 일지망 요즘은 다 일지망 쓰면 어지간하면 다 붙잖아요, 그죠? 저는 일지망을 떨어지면 그대로 이제 주고 제가 나온 고등학교도 저도 한 8지망, 9지망? 뭐 언제 썼는지 기억도 안 나. 근데 펼쳐보니까 어디로 가? 이제 여고를 이제 처음에 갔었는데 제일 좀 낯설었던 것 입학식을 갔는데 다 동성밖에 없어. 다 여자들밖에 없어. 그게 되게 저는 크나큰 충격이었거든요. 와, 이렇게 한 성별만 이렇게 막 몇백 명씩 막 모일 수가 있는 건가? 아, 신기하다. 와, 이거 진짜 낯설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여고 재밌지 않았나요? 여고의 삶? 그쵸? 여고의 삶 재밌었어요. 막 점심시간에 몰래 막 엽떡 이거 시켜 먹으면 저 있죠. 점심시간에 몰래 엽떡 시켜가지고 막. 왜요? 네. 불가능해요? 도리우면 안 돼요? 1학년 때 그짓 하나 걸려서 응. 또 뻔했어요. 선도를 갈 뻔했다고요? 아이 너무하다. 무슨 씨발 애들이 점심에 엽떡 먹는 거 가지고 선도를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학교가 여학생들 이렇게 담요 많이 무릎 담요 이런 거 많이 덮고 있잖아요. 학교에 이제 뭐 무릎 담요, 뭐 인형 이런 것들이 그냥 상시 구비돼 있어가지고 인형 베고 뭐 이렇게 인형은 그냥 베고 자는 용도, 베개용 그죠? 무릎 담요 이제 학생들 항상 상시 구비하고 있어가지고 엽떡 이렇게 봉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무릎 담요로 가려. 그리고 이렇게 무릎 담요를 가려서 이게 양옆에 끼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교무실 보이면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닫아놓고 엽떡 먹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알긴 아셨겠죠. 알긴 아셨는데 엽떡 냄새 뭐 엄청 나잖아요, 그렇죠? 아, 갑자기 엽떡 먹고 싶다. 냄새가 나는 그냥 뭐 봐주신 거겠죠? 엽떡 먹고 막 이렇게 양푼이 비빔밥에다가 친구들끼리 그 진짜 해봤거든요. 여고에서 양푼이 이렇게 대야 하나 해가지고 막 이렇게 밥 넣고 랜덤 요즘은 뭐 랜덤 비빔밥이 유행이던데 랜덤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다 와장창 넣고. 중학교 때 해봤어? 나도 팥빙수 먹었어요. 팥빙수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이 하잖아. 우유 막 이렇게 얼려가지고 막 잘 먹어주셨어요. 세면대 가서 세면대에서 막 머리 감고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해본 적 있어요 혹시? 감고 오긴 한 거죠? 학교에서요. 학교에서요. 그죠. 감기만 하면 되죠. 뭐 어디서. 어쩐지. 어쩐지란다. 네. 어쨌든. 잘못 나왔어. 진짜, 아니, 진짜 잘못 나왔어. 아니야. 네, 어쨌든 하고, 각설하고 다 이제 넘어가려고 했는데, 쌍지읒만 겹쳐가지고,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아니야, 미잘. 말이 혼나왔어요. 어쨌든 하고 넘어가자. 지문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이었고요. 자, 학생들. 나는 우리 학교의 교훈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듣고 보니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런데 뉴스에 따르면 땡땡고에서는 동문회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꼰대들이 지랄을 했나 봐요. 아무래도 학교 설립 이후 오랜 기간 교가를 불러왔으니까 동문 선배들은 교가가 뭘 상징한다고 생각할 것 같아. 그만큼 교가에 애정이 있는 사람도 많아. 바꾸는 일도 교가를 바꾸는 일만큼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동문 선배들과 학교 구성원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할 것 같아. 교훈 변경이 왜 필요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리는 것도 중요하겠지. 자, 이게 쌤이 토의라고 생각하고 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크게 보는 대의제는 뭐야? 교훈 변경. 그치. 이게 대의제라고 한다면 이 교훈 변경과 관련한 세부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럼 우선 변경이 왜 변경해야 되는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변경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온 문제점은 우선 뭐죠?
왜 바꾸지? 현대와 맞지 않아. 그치. 지금 현재 사회와 가치가 맞지 않아.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바꾸자. 근데 교훈 변경이 그럼 왜 필요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변경의 효과.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 어떤 효과가 있을까? 교훈을 보면서 느꼈던 불편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을까? 새로운 교훈으로부터 알게 모르게 긍정적인 영향도 받을 수 있을 거고, 그래, 교훈을 바꾸는 과정에서 학교에 대한 구성원의 관심이 높아지고 결속력도 커지고 뭐 다른 학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아. 아, 불편한 마음도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교훈을 보면서 긍정적인 영향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바꾸는 과정에서 또 어떻게 했어? 관심도 높아지고 결속력도 높아지고 이게 다른 학교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바꾸자고 이야기를 하자. 학생회 회의 안건으로 올려보자. 오늘 나눈 이야기는 내가 더 정리할게. 나는 다른 학교의 사례를 찾아서 회의 때 공유할게. 어쩌고 저쩌고 설문조사를 하는 배경도 같이 안내했으면 좋겠어. 찬반도 받아보고 새로운 교훈도 받아보고. 근데 교훈 변경이 확정된 것처럼 오해할 수 있으니 내용을 빼자. 그럼 그건 빼자. 교훈 변경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하고 교훈을 바꾸자는 의견이 많으면 이를 바탕으로 학교에 건의하면 될 것 같아. 우리 잘해보자 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어쨌든 이게 나가 결국엔 가를 바탕으로 쓴 건의문이잖아요. 그러면 교훈 변경이 대의제라고 했으니까 이 내용들을 보면 아, 교장 선생님 지금 교훈에 문제점이 있어요. 교훈을 바꾸면 어떠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당연히 나와야겠죠. 그죠? 자, 우선 화법 관련한 문제들 먼저 털어내고 갑시다. 26번. 이거 말하기 방식 문제니까 이거 답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26번의 답은 몇 번이죠? 4번, 그치. 상대가 제시한 대안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리을은 뭐야? 교훈 변경이 왜 필요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리는 것도 중요하겠지? 라고 하면서 지금 대화 잘하고 있잖아요. 문제 제기하는 부분? 없고요. 또 몇 번 문제 털어낼 수 있어? 27번 문제 털어낼 수 있죠. 그쵸? 자, 메모 학생회 회의를 준비하면서 가의 대화 내용을 정리한 메모의 일부래요. 가의 대화 내용을 정리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사실 뭐야? 가? 내용일치야. 그치? 그냥 단순 내용일치야. 좋아요. 배경, 땡땡고는 개교 60주년을 앞두고 시대에 맞지 않는 교과 가사를 바꿨다. 우리도 교훈 변경을 하자. 내용 있어 없어? 그대로 나와 있죠. 그죠? 2번. 우리 학교 교훈도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특정 역할에만 부각이 되고 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교훈에 공감하기 어려워요. 지금 현대 사회의 시대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맞는 말이죠. 3번. 땡땡고는요, 동문회를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대요. 그래서 우리도 의견을 비롯해서 여러 의견을 경청해야 된다. 이거 그대로 나와 있죠. 그죠? 4번. 교훈 변경 추진 여부를 학생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그래서 설문조사하고 나는 다른 학교 사례 찾아볼게.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답은 몇 번이야? 5번. 학생회 회의 전에 동문 선배들의 의견 수렴하기, 교훈 변경 추진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가 틀렸어? 그치. 학생회 회의 전에 동문 선배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라고 되어 있죠. 응? 응. 맞지? 맨 뒷부분에 교훈을 미리 제안받으면 교훈 변경이 확정돼처럼 오해할 수 있으니 그 내용을 빼는 게 어때? 그래서 교훈 변경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하고 교훈을 바꾸자는 의견이 많으면 이를 바탕으로 학교에 건의하면 될 것 같아. 아, 근데 맞거든? 회의 전도 맞는데 하나 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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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아니야. 우리가 해야 할 일까진 맞아. 의견 수렴하기. 의견 수렴하기, 아니야. 의견 수렴해야지. 뭐가 달라고 딱히 응.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닌 거야. 아니, 그 범주가 틀리진 않았거든요. 선배님들의 의견은 아니라도 다른 학생들의 아니라도. 설문조사, 이거 찬반 의견 설문조사
회의에서 통과되면 교훈 변경에 대한 뭘 조사한다 했어? 그치, 학생들의 의견도 조사한다라고 했었잖아. 그치. 학생회의 전에 동문 선배들의 의견 수렴하기, 그때 세부 내용으로 교훈 변경 추진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이 회의에서 통과되면 교훈 변경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해보자. 그래서 찬반 의견 조사하고 교훈을 바꾸자는 의견이 많으면 이를 바탕으로 학교에 건의하면 될 것 같아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회 회의 전에 동문 선배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회의 전 가지고 틀린 것도 맞긴 하거든요. 학생회에서 통과되면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해보자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찬반 의견 조사 누구한테 한다 그랬지? 학생들한테 한다 했잖아. 학교 학생들. 그죠? 그래서 회의 전까지도 맞긴 한데 그 뒷부분 학생 2가 말한 부분 보면요. 교훈 변경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해보자 라고 되어 있으니까 선배들의 의견 수렴하기 밑에다가 찬반 의견을 조사해야 된다. 이게 매치가 안 된다는 거죠.